세계 첨단 무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양산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1일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레이저 무기를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임을 알렸는데요. 현재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체계 개발, 실용화 검증 작업을 거친 국가들은 많이 있으나 양산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맞춰 무력화하는데 출력 20kW를 쏘아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를 과열시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러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드론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 1 단계에서도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발당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무제한으로 요격할 수 있어 저가 소형 드론의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발사돼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연속으로 타격할 수도 있죠. 블록 1의 사거리는 3km로 무인기가 상공을 날아올 때 고도 정도는 충분히 사격이 가능한데요. 지난 4월 열린 성능평가에서는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한 대에 1회씩 30회 발사해 100% 명중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세계 레이저 대공무기 가운데서도 그 성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붉은 빗줄기가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목표물을 격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레이저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여 발사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레이저 발진기 출력을 더 높이는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한화 측은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되는데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kW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 2를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와 위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가 현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요격 성능과 저렴한 발당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전을 통해서 전차 킬러로 급부상한 소형 자폭 드론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일례로 K2 전차에 레이저 대공 무기가 탑재되게 된다면 드론에 대한 방어는 물론 선제적인 공격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파괴된 러시아의 전차 중 3분의 2 이상이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는데요. 소형 드론은 포탄을 운반하여 전차 상부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포탄을 장착한 채로 전차에 자폭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전차들을 파괴해 왔었는데 이에 드론 공격에 대한 전차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 중시되고 있고 동시에 APS, 드론 제모와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방 표준 전차인 레오파르트나 최근 수출 잭팟을 터뜨린 한국의 K2 블랙팬서에도 능동방어 체계 APS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APS에서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의 대당 단가는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매우 고가에 속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약 6만 달러 정도로 하나 8,200만 원 정도이죠. 또한 APS 능동방어 체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드론에 대한 방어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어 반경은 약 30에서 50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즉 방어용일 뿐 선제적인 공격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저 대공무기와 같은 경우 발당 가격이 2,000원에 불과하고 사거리 역시 3km에 달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완벽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형 드론의 천적인 것이죠. 100억짜리 전차를 100만원짜리 드론이 파괴해왔고 그걸 2,000원짜리 레이저 한 발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야 우리가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는군요. 한국이 라이트세이버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레이저가 총을 대체할 때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그 방향으로의 큰 걸음입니다. 아니 레이저 빔이라니. 한국은 현재도 세계 최대 무기 공장이지만 계속해서 첨단 무기들을 끝없이 개발하고 있다. 휴전 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유일무이한 무기 개발 강국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수출 호황과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에 힘입어 서방 진영 국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선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32개국 회원들이 모여 방산 역량 생산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상 첫 한국과의 강력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합의된 공동 조달 확대를 골자로 한 방위 생산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당시에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지난 1년간 나토는 회원국 내에서 자체적인 포탄 생산, 부품 공급망 구축 등 최대한 나토만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방산 생산 역량 확충에 최소 수년이 걸려 한국과 같은 파트너국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한국의 무기도 우리는 환영한다라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때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손해보는 장사라며 계약 파기까지 주장했던 폴란드의 신정부 역시 최근에는 그 기조를 바꿔 한국과의 협력밖에는 답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2차 무기 조달 계약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6조 원 규모 계약이 그때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의 K2PL 180대 이행 계약 역시 연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폴란드 피지젯과 한국 현대로템은 K2PL 180대 생산에 관한 컨소시엄 신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죠. 폴란드 신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전 정부가 맺은 한폴 방산 계약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하면서 연기, 재검토, 파기와 같은 헛소리를 꺼내며 크랩 자주포, 하이마스, 레오파르트 전차, F-16 바이퍼 등의 대안들을 검토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짱구를 굴려봐도 한국 방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게 된 것이죠. 폴란드 신정부가 우리에겐 자국산 크랩 자주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크랩 자주포의 차체가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이며 최근에는 보유 중인 크랩의 차체를 한국의 K9A2, K9A3 변형에 맞게 개조하기로 한 파트너십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크랩 자주포를 주문하면 할수록 사실 K9이 수출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또한 폴란드 신정부의 총리인 친독 성향의 도널드 투스크는 K2 전차 대신 레오파르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레오파르트 15대를 인도받은 헝가리에서는 인도를 바꿔도 오히려 독일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대를 인도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기 때문이죠. 헝가리 네티즌들은 나머지 29대는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한탄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방산 업체들은 현재 포탄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토 회의를 거쳐 유럽 내 다국적 포탄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정작 유럽 포탄 생산 업체들은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며 도리어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유럽 최대 포탄 생산 업체인 남모와 KNDS는 155mm 포탄 제조에 필요한 추진제와 폭발물 소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럽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남모사 최고 경영자는 나토가 포탄을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탄약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유럽에서 생산되는 155mm 포탄의 가격은 임금 상승, 공급망 부족 등의 이유로 최저 $5,000에서 최고 $10,00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한국은 현재 국내용 31만원, 수출용 $800에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니 거의 10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죠.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5일 유럽의 155mm 포탄의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이라도 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영내 생산 무기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반대로 한국 포탄을 수입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해외 매체 디플로맷은 소총, 탄약, 포탄과 같은 기초무기 장비에서 이제 레이저 대공 무기와 같은 첨단 무기까지 양산에 돌입하기로 한 무기 백화점 한국에 극찬을 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K2 전차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 방산이 나토를 무장시키는 건 러시아의 무서운 전망이 된다. 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유럽의 신흥 군사 강국에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광범위한 갈등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상 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나토 호환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 서방 블록 전반적인 전투력에 특히 귀중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이 상당히 쇠퇴한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빠르게 성장하여 특히 지상군에 대한 나토의 입장에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 기댈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현재 기댈 수 있는 군수산업 파트너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죠. 오늘의 한 줄 평. 대안이 없는가? 대안은 있단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